저희들 간부들이나 대의원들이 입시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흠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또 법무법인 리더스하고 지금 협동택시 관련돼서 자문을 얻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마치고, 우리 법무법인 또 니저스에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슬라이드를 해서 여러분들 협동택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또 뭐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은 오늘 좀 이렇게 일정이 좀 바빠서 못 오시고, 우리 전무님이 바깥에 와 계시는데 전무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우리 본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했고, 여러분들 밖에서 간간히 뵙기는 하지만, 회사가 요즘 워낙 어렵고, 또 업계 자체가 누구에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계속 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주고도 해야 되는데, 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원래, 택시 요금이 다소 인상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근로자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올 연말까지는 노동 수익금을 전혀 10원도 손대지 못하도록 과거대로 유지하고, 2024년도에 이제 신임금 혜택이 되겠죠. 2024년도에 또 최저임금 혜택이 상대되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아마 수익금을 조정하고 여러분 월급 관계도 정해지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지금 택시 산업이 좀 침체된 원인은 물론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나 내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특히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제가 늘 주변에 있는 우리 기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립니다. 협동택시를 하든 개인택시를 하든 법인택시를 하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은 무슨 제도를 해도 망하게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열심히 한 분들 여기 계시면 몇 분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분은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택시는 요 며칠 전에 영산대학교 교통학과 교수로 있는 교수 한 분 나와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택시의 어떤 운영 형태가 과거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들 법인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협동택시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좀 여기 창원이나 아니면 또 대구, 충청도, 춘천, 경기도 이런 등등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에 지금 택시 업체가 한 30여 개 되는데 절반 정도가 지금 협동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창원에 자회사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그만 회사 한 30개짜리 있는데 그것도 지금 7월 1일부터 협동택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차 한 30대 운행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번 빼고 하면 한 20대 정도 남짓 운행이 되는데 아주 잘 해봐야 이 운행 대수 수익 가지고 관리 직원이나 여기 경비 빼고 과연 이익이 발생하면 계속 적자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참에 정비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이거 고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업을 양도를 해서 넘겨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서울에서 들어오신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같이 오셨는데 세세한 내용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중학생들 옆에 계시지만 30년 동안 저보다 조금 빠릅니다. 한 5년 정도 빠른데 30년 동안 같이 생활해 봤으니까
믿고 따르고 이렇게 잘 협조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또 부산에도 이 최초 아니거든요. 지금 경안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실체가 없어요. 업체하니까 양수도 계약이 없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고 그냥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강의를 다니니까 거기서 몇 번 보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협조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보면은 또 우리 전무님하고 동고동을 한 30년 했는데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전무님 같은 게 회사를 위해서도 방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길을 또 분명히 가져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서 줄 것인가 노든 사든 욕심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우리 기사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궁금한 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스 본부장님 인사말과 함께 우리 슬라이드 협동택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리디스플레이에 근무하는 박종욱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 명함을 찍으셔도 되고요. 먼저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양산시 최초로 양산시민택시 협동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민협동조합의 이사장님께서는 조금 일정이 바쁘셔서 못 오셨고 양산시민협동조합의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아니시고 자치운영위원장이신 박영석 위원장님을 모셔서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지법부사입니다. 저 대노이고예요. 양산의 도승택시에 입사해가지고 앞에 제가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10년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고 하다가 우리 리더스 법무법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회사 모르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 한 3개월 만에 조합 대시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4, 5, 6 지금 4달째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 대시가 우리 법무부인 리더스에서 한 2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기사들 만족도가 거의 99.9% 정도 만족하고 있고 다 우리가 5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5개 회사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딴 데서 양산택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직원들이 협조를 안 돼가지고 그것도 주주회사니까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협동조합 택시 만들어서 타회사보다 수입이 월등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이 협동조합 택시가 법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법무부 제가 찾아가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착돼가지고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중앙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뉴스를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소통하고 또 하고 또 얘기 더 하다가
그 양산에 근무하는 우리 또 조합회의실 또 직원들도 몇 분 있습니다. 중앙주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고 소통도 하고 적극적으로 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 물어보니까 위원장님이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러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가 최초로 양산시에 어제 시장님이 지금 외유 가시는데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동적 대시만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프레보험 카카오라든지 지금 타다라든지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가 지금 법인 택시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택시 저도 위원장을 저 택시 경험이 지금 현재 3년 6개월입니다. 현재 3년 6개월이고 6개월 만에 제가 이 위원장 하면서 6개월 만에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부산 서울에는 협동조합 택시에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택시 경험도 별로 없고 안 좋은 게 박교동 씨가 첫 번째 단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지금 춘천이 지금 최고 잘 되가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 협조도 해주고 지원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구 맞죠? 사상구입니까? 사상구. 사상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동조합 택시를 가게 되면 제가 모든 자료를 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례법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택시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있는 조위원님께서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다 뒷받침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출마하실 적에 제가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지지를 해가지고 바로 지원금 딴 쪽으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부산 양산 같은 동네 아닙니까? 그지?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택시가 이것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양산 오시면 우리 시민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진짜 친절하고 진짜로 기사들 만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천이고 춘천이고 대구 어마어마한 전국 다 다녔는데 이 협동조합이 어느 게 오는 건가 해서 그런 걸 아까 만들어가고 우리 리더스 박 본부장한테 이렇게 자문 거 엄청나게 구하고 오늘 또 자문을 또 모르는 거 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옆에서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딴 데 사이에서 지금 막 치고 돌았습니다. 치고 돌아온 거 여태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투명하게만 하는 협동조합 되시는 여러분들 현재 부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적에 수입이 1.5배에서 2배까지는 항상 될 수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부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택시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발로 나서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말씀 다 모든 게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제가 조금씩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재밌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가 협동조합 한 2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협동조합이 35개입니다. 35개인데 요거는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협동조합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 협동조합 전국적으로 35개, 조합면허는 2,100개, 조합원은 2,356명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식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이 하셨던 박계동식 협동조합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창원이나 마산에 생겼던 협동조합이 있고 또 저희 같이 법인에서 자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협동조합이 다들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세요.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뭐 창원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틀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문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중앙운수나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법인 택시가 다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지 그 회사가 동일하지 한다고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협동조합도 저희가 그 내용이 다 틀리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먼저 하시고, 그러면 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고요. 그 제도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실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전액관리제하고 택시발전법,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일 제가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도 일반 노동자처럼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벌어들인 전부를 회사에 갖다 주고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을 받자는 게 그 취지인데 저는 그 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필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산학금제일 때는 회사와 정한 금액을 입금을 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금은 또 회사하고 또 나눠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다 노출되고 카드 운송 수익 매출액의 서울 같은 데는 95%가 카드입니다.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성남의 낙원택시 사업 설명회 때 저희들이 했던 거라서요. 저희가 여기에 중앙운수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자문계약이라든지 그런 거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좀 잘 설명을 해줘서 이어서 향후에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설명을 요청을 해드려서 이건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 했던 자료를 좀 땡겨다 쓸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내용은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자, 1% 틀린 거는 사고가 틀린 것 뿐입니다. 저희가 부제가 법인 택시, 개인 택시보다 더 좋은 협동조합 택시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쿤모빌리티식 협동조합은 법인 택시의 장점과 개인 택시의 장점을 모아서 저희가 형성한 협동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택시, 개인 택시보다 더 좋다는 그런 부제를 저희가 달았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전무님께서 뭐 택시 업계에 힘든 거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일시적인 유행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의 택시 업계의 대세이면서 우리가 바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협동조합이 대체 뭔가? 우리 주변에 농협, 수협, 뭐 신협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것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틀려요. 그분들은 돈을 갖고 하는 사업, 모험을 갖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금융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금융협동조합은 대통령 명에 의해서 되는 거고 실제 출자 자본금이라든지 조합금이 저희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2012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금융업과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빵집도 할 수 있고 중국집도 할 수 있고 우리 택시도 할 수 있듯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법률상 3법, 위법, 형사법, 형사집행법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 있는데 요거는 또 특별법입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건데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놓고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인가부터 합병 분할까지 모든 것을 저희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협동조합, 어떤 전문협동조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동조합은 그러면은 일반 우리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협동조합 나 이렇게 만들 거니까 만들어 주세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먼저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인가를 받을 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정관이 작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발기 5분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1인 주식회사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5분이 정관을 작성을 할 때 어느 일방이 유리하거나 어느 타방이 불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보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부산 등기국에 가서 등기를 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만약에 중앙운수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택시 면허권과 택시 차량을 우리 협동조합으로 양도하겠다면 그때 저희가 공개하고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 정관은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조합의 목적, 업무, 집행 규칙들을 해놓은 그때 이런 것들은 전부 조합의 인가를 받으셔야 되고 바꾸시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총회를 거치셔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부산시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합에다가 납입하는 자본금인데요. 그 돈을 모아서 해서 그 모은 돈으로 중앙운수에 택시 남바와 차량을 사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 돈이 협동조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중앙운수에다가 주고 우리는 택시 남바하고 차량을 사와서 그거는 조합 내부의 자산이라고 바뀝니다. 자본에서 사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협동조합 자본금은 보증금 아니야? 내가 가입할 때 내고 탈퇴할 때 받아가고 항상 그 돈은 조합 내부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틀린 걸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을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목적과 아까 전문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협동조합이니까 전문협동조합에 맞는 운전하시는 분은 택시 면허증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교통사고라든지 그는 지금 입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특히 출자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직 협동조합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 저희가 했는 정관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정인가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서류들은 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에 법원에다가 협동조합 설립을 할 때 시에도 한번 제출하고 법원에도 한번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 내부에서 정관을 보여달라든지 했는데 잘 보여주지 않거나 정관을 봤는데 최초의 정관과 내용이 틀리거나를 확인해 보려면 이 법원에 제출한 거나 또는 시에 제출한 정관을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경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협동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61조 자, 요 보시면 6장 조합사업과 집행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첫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 부대사업 저희가 택시 운송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정관이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합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 저희들은 여기 보시면은 성무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사무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 5개로 저희가 나눠져 있고 저희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고요. 성우조합은 말씀대로 택시를 영업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이사, 감사, 이사장을 저희가 뭐 집행조합원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호조합은 조합원의 사무관리를 하고 계시는 뭐 격리, 공무 담당, 뭐 정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무조합원.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자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후원자 조합은 대부분 직계 가족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원봉사자 조합은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와 탈퇴할 때와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조에) 보시면 조합원은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당연히 탈퇴한다. 탈퇴는 내 자유 의사에 따라서 오늘 6월 21일이면 박종호 본부장이 조합에다가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본금 얘기 잠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 자본금을 그러면 내가 가입할 때 출자금 납부하십시오. 납입했는데 나 탈퇴할 테니까 오늘 탈퇴할 테니까 최소한 내일 모레는 출자금을 주세요 하면은 이 출자금이 금방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려주느냐? 오늘 6월 21일 날 박종호 본부장이 탈퇴를 하면 금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봐서 내년 2024년 3월달 정기총회 때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려 한 8개월 후에 돈을 받으러 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탈퇴는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위원회 우리 출자증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양상금이에요. 양상금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조합에서 드리는, 근데 양산에 우리 조합장님 오셔서 이야기를 구했는데, 양산 시민택시협동조합 출자금 3,5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 조합 가입 이름과 차량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모방 방지라든지 난발이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받으시면 출자금을 내시면 이걸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요거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라서 저희가 어디에다 신고하느냐면 시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서에다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고 팔 때는 증권거래소에 1,000번의 5를 납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거래하면 50만 원 내셔야 되고, 5천만 원짜리 거래하면 25만 원 내셔야 되고, 이거는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됩니다. 자, 아까 협동조합이 2012년도에 출범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게 있어요. 유럽계 있는 거를 따갖고 와서 막 하다 보니까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 탈퇴를 하고 나서 출자금을 반환하는 데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법적으로 되는 게 이 출자증권 양도 양수입니다. 자, 가령 내가 박종호 본부장이 6월 21일 날 탈퇴하는데 난 출자증권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운영자님한테 팔겠다. 그러면 조합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에서 왜? 저분이 운전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양도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양도를 허가를 하면은 저분한테 이거를 양도하시면서 기존에 타던 차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양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조합에다가 양도를 의뢰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뒤쪽으로 보시면서 한 번씩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출자를 해서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조합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각각 돈을 모았으면 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번호판하고 사왔잖아요. 우리 조합장님 조합문서가 총 몇 대죠? 51로. 자, 그럼 우리 51대로 이렇게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야 여기서 내부만 떼줘 말을 시는데 이게 회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회계적으로 야 57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결산 방식으로 이거 주당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입을 할 때 3,500이었는데 조합이 상당한 이익을 남겨가지고 3,500짜리가 주당 평가를 하니까 4천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출자금을 4천만 원 받아가는 거고, 만약 3,500을 납입하셨는데 조합이 조금 결손이 나고 평가가 3,200이 되었다. 그러면 3,500을 냈지만 3,200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 있는 그 평택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개인 택시가 1억 9천만 원이고 출자금이 4,500만 원인데 최근 얼마 거래가 됐냐면 6천만 원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대기 인원이 40명이에요. 지금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의적으로 그게 높게 거래가 돼서 4,500만 원 내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실제적으로 양도를 통해서는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사업이라는 거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부산 지역에 감사 보상비가 얼마죠? 네? 감사 보상비요. 2,800만 원. 2천만 원? 2,800만 원. 2,800.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돼갖고 차를 그냥 감사하자. 여기 이제 출자금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우리 저 양산하고 똑같이 뭐 3,50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망한다 그러면 2,800만 원 가로 감사 보상을 신청하면 결국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약 한 700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산이 없는 간호조무사 협동조합, 청소용역협동조합 뭐 이런 그 협동조합들은 가입하기가 쉽습니다. 뭐 가입비 출자금이 10만 원 정도 되고 또는 지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쉬운데 우리 그 택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만들기도 힘들고 잘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매스컴에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뭐 협동조합이 뭐 파산을 했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사담이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그 전 국회의원이 하셨던 박모 의원님이 하셨던 한국택시 협동조합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우리 택시 포항협동조합도 제가 만들어드렸고 경주에 있는 우송택시 같은 협동조합도 제가 해드렸고 실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뢰인이 택시 하나 사주세요 하면 제가 사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조합 이사장이 잘못하거나 조합이 잘못 돌아가면 죄를 받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조합이 좀 이상합니다. 뭘 요구를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이사장께서 뭔 걸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몇몇 사람들이 막 이사장 편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없는 게 박모 씨가 저희 과거에 저희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건 해드릴게요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고객이었던 거를 저희가 다시 그분을 상대로 형사적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임금 사건을 저희는 사용자만 받았습니다. 임금 사건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35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고 이거는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 제일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발적으로 많이 생겼는 게 창원하고 마산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가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이사장님이 현직 사장님이든지 현직에 계시는 기존의 사용자님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이 이사장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도급 내지 지입 형태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원수가 변경이 잘 안 돼요.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러니까 야 협동조합을 하면은 택시 발전국도 피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괜찮겠다. 그러면은 가령 중앙협동조합이라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중앙 택시의 면허권과 택시 차량을 협동조합으로 넘깁니다. 외상으로. 그리고 조합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얼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출자금이 뭐 3,500이다 그러면 500만 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내시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차량 사용료를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구식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출자금을 반환을 못해져 갖고 말이에요. 사장님이 차를 시에다가 감사 신청을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주면 됩니다. 사실은 안 하시거든요. 왜? 자기 거니까. 우리 협동조합은 한 구자에 하나의 일결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부가 구성원이면서 주주입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몇몇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지우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은 35개 협동조합 가운데서 거의 한 80% 이상이 노조위원장이신 분이 전부 저희들은 이사장이세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님이 이사장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 대신 뭐 지금 저희가 계약이 안 되었지만 중앙원소에서 노동조합 측이 근로자가 축척이 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 이걸 매각하지 않겠다. 그럼 저희 컨설팅 안 해요. 왜냐 하니까 저희가 협동조합을 어찌 보면 최초면서 저희가 여러 가정을 히스토리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하거나 사장님이 관련된 사람은 종국에는 많은 협동조합인데 운영 형태는 버림체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차 뛰고 표 뛰고 차 회사에서 돈을 묶고 들어가지고 외상으로 넘겼으니까 그걸 저쪽으로 넘기려고 해요. 돈을 빼먹으려고. 외상으로 넘길 때 나한테 우리 조합원님한테 내 차 얼마에 넘긴다고 얘기할 겁니까? 안 합니다. 그분들. 그냥 출자금 얼마야? 얼마 있어? 얼마 낼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이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박기동식 협동조합은 한국택시 협동조합 어떤 거냐?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택시회사를 인수한다. 인수하고 나서 내부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에다가 협동조합을 하자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가운데서 계속 분쟁입니다. 1년 동안. 분쟁이고, 그 다음에 한국택시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들이 대부분 정치를 하셨거나 그 지역에 뭐 시의원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화를 저희들이 보면서 야, 이 협동조합은 현재 거기에 몸 갖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5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국택시 협동조합이 왜 파산을 했냐면, 자, 여기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인데, 요 세 줄과 요 세 줄이 양분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쪽에 계신 분들은 박정 본부장 말을 듣고, 오케이, 난 박정 본부장 난 지지한다.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박정 본부장은 지지하지 않는다. 박정 본부장은 경영을 불투명히 하고 출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본금을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측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부 갈등이라고 해요. 내부 갈등이 생기면 이분들은 나를 지지하지만 이분들은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언론에다가 박정 본부장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야, 내가 얼른 프레즈 했으니까 박정 본부장이 금방 죽겠지. 박정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하면 나를 금방 잡아가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살인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아니면은 검찰에서 금방 저를 안 잡아갑니다. 그러면은 고소하면은 2, 3개월 있다가 조사받고 또 6개월 받고 나면 또 기소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에요. 그 대신에 내부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이 싫으니까 난 나가겠다. 이쪽에 반이 난 박정욱 본부장이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난 나가겠다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한테 출자금 줘. 출자금 줘. 그러면 출자금 안 돌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운송 수익금을 벌어오는 데다가 가압류를 딱 때립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열이 받거든. 내가 벌어나는 운송 수익금에다 이쪽에서 가압류했어? 그러면 이제 패가 확실히 갈려가 확실히 싸웁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아까 출자증권 보시는데 내가 내 차를 팔겠다고 하는데 팔리겠습니까? 야, 저 조합에 들어가면 출자금 못 돌려받아. 야, 협동조합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가동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협동조합 없습니까? 협동조합은 가동률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 100%고요. 기름값은 현재 법인택시보다 25% 감소되고 사고율은 거의 60%에서 70%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천만 원 납입하고 차 한 대를 배정받았는데 이 마당에 실어놓겠습니까? 아닙니다. 끌고 나가서 운전해갖고 돈 벌어야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가동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아까 정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없다. 협동조합 사람이 없다. 자, 협동조합이 기사분을 구하기가 힘들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가 기사를 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존에 계시는 기사분한테 기사 좀 데리고 오세요. 다른 동료나 전 직장을 좀 데리고 오세요. 하나. 두 번째, 택시 면허증을 따는 그 앞에 가서 자판 펴놓고 신규 모집으로 땡겨오는 거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왜? 택시에 대한 인쇄 평판이나 여러 가지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택시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입문하는 사람들도 다른 직업 선택에 있어 최하위 수준.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면 난 택시 해야지.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지금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근무해 보시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 제명 협동조 아까 탈퇴는 내가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거고 제명은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서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조합원을. 자, 근데 요 조합을 잘 보세요. 동료 조합원을 비방기망하여 고의로 진정 고소하여 조합원을 물러나는 경우에 제명될 수 있습니다. 요 항목을 저희가 아까 거슬러갖고 요 항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박계동 시다 내부에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이 운행 나가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타치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운전은 자발적이면서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자발적은 알아듣겠는데 전략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운행을 나왔는데 몸이 안 좋았다. 그러면 지금은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어떤 형식을 받든 회사에다가 또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몸도 안 좋고 그것도 빨리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셔갖고 운행을 하는데 내리자마자 손님 받고 콜도 잘 받고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하셔갖고 더 벌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밤에 맞으면 밤에 하시면 되고 낮에 맞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마 그 전보다 달라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도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조합도 회사에서 조합에서 지급해주는 차를 타지만 내가 조합에다가 2차 뽑아주세요. 나 2차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그래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거를 이제 부담을 하는데 잘못 부담하면 또 택시 발전법으로 걸려요. 근데 그것도 풀어나가는 방법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 우리는 모든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협당조합은 아까 우리가 여기 설립 목적에 따라 출장 멀무려지고 승무조합은 사무조합은 업무집행조합은 가족구원자조합은 봉사자조합은 있다.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주로 주인입니다. 협동조합 결사체가 근로자를 무슨 직원협동조합, 노동자를 무슨 노동자협동조합 이런 협동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면 근로자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직위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협동조합의 직원은 특수직입니다. 자, 삼성생명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삼성생명의 상품을 팝니다. 그럼 그분이 삼성생명의 정직원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요?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노동단체